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창극 후보자 버티기, 와, 이게 강단 있고 고집 세게 생겼죠? 아이, 그렇던데. 지금도 생방송에서. 또 나와요, 뭐? 네,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 2탄. 문창극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 저 제대로 못 듣고 지금 나왔습니다. 시작한 지 한 2, 3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세월호 탔으면 학생들 구했을 텐데. 이건 뭐예요?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후 2시에. 예. 뭐 아까 사이렌 들었어요. 예. 예. 민방위 훈련 할 때 삼청동 정부청사 별관에. 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 아이들이 대피 훈련 하는 거를 지켜봤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본인이 해군 장교 출신이고, 내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으면 이 아이들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듣고 있던 기자들이 총리 후보자 요즘 최고의 뉴스메이커니까 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기사는 썼을지언정 아마 실수를 금하지 못했을 거다. 이분이 의외로 개그감이 뛰어나신가 봐요. 그런 모양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해군 장교 맞아요? 서울대 대학원만 계속 댕겼던 거 아닌가? 무늬만 해군이고? 그것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까지 의혹이 제기된 게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문 총리 후보자가 너무 세게 버티니까 네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저 양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우왕좌왕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자진 사퇴, 불가피, 좀 있으면 이제 물러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제 저녁 때 퇴근길에 제가 어제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무려 22분이었다 그럽니다. 아이고. 그걸 생중계를 했답니까, 종편들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지나서 혹시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예. 우리 국민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난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까 싶어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2분간 다 생방송을 물렸다고 하는데요. 도중에 끊기도 뭐했겠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은 사실 거의 멘붕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 단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형식적으로 당의 최고 수장이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 쪽 가까운 한 보좌관을 만났었는데요. 지금 그런 생각이랍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내일 저녁 때 귀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에 재가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까지 사인을 보냈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 상황에서 네. 후보자 당사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는 게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통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고 그러니 일단 내버려 두자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지도부에서는. 내버려 두자로. 예. 개별 의원들은 적절한 수준에서 알아서 입장 표명을 하는 거는 말리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부터 따지면 하루 딱 24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어쨌든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극해서 괜한 이상한 소리 울컥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참 별일 다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여권의 구중심처, 구중궁궐 돌아가는 거에 아주 밝은 양정대 기자. 이 즈음에 이게 문창극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뒤에 이병기, 김기춘이 이렇게 푹 가려지고 뭐 또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우려를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창국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그 여권에서 결국은 세게 치고 나가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저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네. 이제 귀국 이후로 재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미뤄둔 것. 이게 결국은 이 문창국 후보자에게 포커스가 집중이 되면서 사실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문제나 특히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장관, 여느 장관 몇 사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가려지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는 사실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지금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돼 있는 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 낙마 공세에 초점을 맞추겠다. 확전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경우는 물론 조사하고 알만 하면 다 나왔지만 사실 뜬금없이 또는 느닷없이 기습 사과 이런 표현이 딱 맞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사실은. 일요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그러면 왜 사과를 했느냐부터 따져가면 얘기가 되는데 네. 오로지 그냥 문창극으로만 해가지고 그렇죠. 그쪽에 집중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야당의 전술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뭐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하여튼 뭐 이렇게 세월호 얘기 쑥 들어가 버리고 진도 얘기 안 나오는 것처럼 그 자리를 온통 다 문창극이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없죠. 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저 초청 기자 불러다 놓고 제가 딴소리해서. 아무튼 김기춘, 이병기 건은 월요일 이후로 야당이 어느 수위로 공세를 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양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문창극 후보자 문제 그리고 내일 이제 또 대통령이 귀국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병기 후보자 문제 같은 경우도 예. 실은 이전 과거에 그 사람이 저질렀던 잘못 이것이 과연 지금의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공직을 맡는 것이 타당하냐 예.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새롭게 불거지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김명수 후보자나 이런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문창국 후보자 문제가 일단락이 되는 순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문제는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특히 두 공동대표의 지도력 또 전술 전략 이런 부분의 경험상 경험칙상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화 됐으니까 하나 우리 청취자들 대신해서 질문 드릴게요. 요즘 국회 기자실에서 안철수 대표 언행 말하는 수위, 동선 이런 거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기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뭐 말로도 가능하겠지만 이 기사의 양과 비중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야당 특히 이 두 공동대표 쪽 사람들이 들으면 좀 뭐 싫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한길 공동대표하고 다뤄지는 비중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안철수 공동대표는 사실 또 뭐 야권에서는 뭐 중요한 뭐 정책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주요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그 이전의 기대를 많이 좀 까먹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최근 2, 3일간은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또 막 한마디 입 딱
다물고 한마디 하고 막 이러길래 이 양반이 지금 야권 수업을 좀 하고 있나 그래서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 궁금했어요. 청취자분들이 조금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문창극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사람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죠. 그렇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전통적으로 워낙 이제 노회한 정치인이니까 직접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면서 이 언론을 좀 적절히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수업료 엄청 내야 되고 그렇죠. 술자리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도 새벽 5시에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DJ 앞에서 딱 술 냄새 안 피우고 양치 3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 배워지는 거지. 몰라. 안철수 대표가 머리 좋고 공부 잘하신다니까 뭐 하려면 하겠지만. 예, 그거 이제 그 금태섭 그 라인에 맡깁시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예, 월요일 날 봐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